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봉한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찾아뵙고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전투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네, 저도 투표하고 왔는데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청와대 근처에 가서 새로운 정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전투표를만 봐도 국민분들이 이번 대선에 가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진짜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본선거가 남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정당들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후보들의 발언들 이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서는 이런 이제 염원과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청년 정책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정당들의 공약들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좀 조목조목 따져도 보고 정말 필요한데 이런 거 왜 안 했지 하는 공약들도 좀 얘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질 헛소리 금지 구역에서는 대선 토론 다 보셨죠?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과 얘기들이 좀 난무했고 사실 그 발언이 아니더라도 너무 네거티브가 난무해서 이게 3차 토론회가 뭐 네거티브가 주제인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이제 오늘 그런 혐오적인 발언들이 나왔던 대선 토론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헛소리들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과 뉴스토마토가 공동 기획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번째 시간은 헛소리 금지 구역인데요. 정치권의 말장난과 무책임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분 모셨는데요. 임규희, 신윤정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규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 임규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패널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규희님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규희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규희님 계속 긴장하고 계시다면 다 시청자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네,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전주시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유정입니다. 두 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 고향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전주를 좋아하는데 전주 사람들이 또 얼굴 좀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좀 호상이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이거 딱 보세요. 음식 맛의 고장이어서. 인천은 안 좋나요? 인천이요? 네. 인천 좋죠. 견주가 더 좋다. 네. 그럼 또 인천 기회 왔으니까 또 인천 자랑 한번 해주시면. 일단 저희 인천에는 바다가 있고요. 네. 바다가 있고. 죄송한데. 인천시장 대학생위원장 이거. 음식도 맛있고요. 예. 일단 정이 넘칩니다. 임규희님 있는 게 자랑이죠.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인천 간석동에 잠시 또 거주했을 텐데 인천 또 글로벌 도시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길이 인천으로 하는 오레이즈인 인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이 더욱더 발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학생위원장 어떻게? 제가 제 승계가 자리 어떻게? 지금 위험해졌나요? 밑에.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대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헛소리 금지 구역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사실 인트로의 이런 밝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토론회는 상당히 끔찍하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요. 사실 이 토론회가 이제 3차까지 이어지면서 세 번째 이제 토론회에서 이뤄졌던 일인데 사실 이 대선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후보들을 알고 싶으니까 3차 토론회야말로 진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족분들이랑 지상파로 시청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중파 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다들 보시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이제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3차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뭐뭐뭐뭐뭐뭐 제가 차마 제 입으로도 담을 수가 없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별로 들어봤자 뭐 좋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영국 후보가 너무 이제 놀라면서 지금 내가 들은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러나 이제 토론회 답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성 혐오적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토론회를 진행하는 그 순간 각 후보자들 그리고 심지어 지켜보는 시청자들조차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끝난 다음에 진짜 굉장히 논란이 됐죠. 두 분은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때 좀 유세를 하고 있어서 라이브로는 못 들었는데 끝나고 영상 보면서 전 제가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때가 3번의 토론 중에 가장 시청률이랑 점유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본인을 어필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런 여성 혐오에 대한 말을 한 게 의원이 맞나 싶었고요. 그리고 약간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해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토론회에서 약간 스스로 약간 표를 깎아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 3차 토론의 주제가 외교 안보 토론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교 안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다시 이름 매겨보면 3차 토론의 주제는 네거티브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네거티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철님께서 지금 진행되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여성분들의 힘이 최소한 과반 이상이라는 것에 남자로서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 왜 해주시는 거겠어요? 그 토론회에서 있었던 너무 여성 혐오적 발언들이 여성 유권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꽃인 이 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저는 좀 상당히 놀라운데요.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내 질문에 혐오 없다. 허위 사실 강력 대응.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준석 후보는 무엇과 싸우는 걸까? 그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죠? 지금 왜 저러시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아니, 건지. 저는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는 어떤 자리죠? 대선 후보? 당연히 표현을 조심하고 모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이런 방송에서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준석 후보가 특정 커뮤니티의 무슨 대리인처럼 커뮤니티적 발언을 하는 후보다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상상 못했거든요. 이런 발언을 한 동기가 뭐였을까요? 본인의 표를 힘을 얻고자 약간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고자 얘기를 한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너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조급함이 조급함. 있었고, 어쨌든 지지율이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듯한 이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서 여기서 조금 더 내 표를 많이 얻어와야겠다라는 거에서 좀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 시청자 이경숙님께서 이 사기 정치하는 어떻게 이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이런 젓가락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이제 거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기에 거북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걸 후보 본인이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강경하게 막 나가는 거 보면서 사실 국민적 정서가 너무 거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 2시까지 삭제 안 하면은 나는 고소하겠다. 이거부터 가장 어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오늘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좀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길이 있고 꼭 응원해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지지자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갑자기 준비 없이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잖아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 오늘 5시 기자회견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보거든요. 오늘 5시 기자회견 무슨 내용이었죠? 오늘 5시 기자회견은 일단 여기에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좀 이재명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죽지 않겠다. 맞서 싸우겠다. 여기서도 또 싸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제 발언들을 두고 네. 너무 이제 국민적 충격이 크니까 아니 의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의회에 있는 이제 동료 의원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징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입법을 이제 준비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아 이거 독재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도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논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분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지? 뭐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준석 후보의 이런 혐오적 발언은 뭐 사실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규리님께서 그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 중에 장애인 혐오 관련돼서 네. 헛소리를 가져와 주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장애인 이동권은 중요하지만 시민 이용권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권리 주장 방식 균형을 강조하고 계신데 장애인도 시민이 아닌가요? 시민이죠. 근데 약간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선 공약에 장애인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복지 확대나 아동권 보장 등의 구체적인 공약은 있지만 장애인 관련 정책이 없는 걸 보면 약간 차별을 하고 대통령 후보께서 차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평소에 네. 그렇게 장애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장애인 공약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후보 선거 공보를 좀 봤는데 이준석이 지향하는 가치가 써 있어요. 이제 손글씨 채를 써서 하셨던데 자유, 공정, 능률 그리고 책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일괄적으로 좀 보이는 태도들이 전 책임지지 않는 자유만 누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너무 동의하면서도 이준석 후보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 자신이 그들의 어떤 삶을 바꾸고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용이고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들은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장애인을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계속 이제 심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민의 불편이기도 한데 장애인도 시민인데 공공유지 질서도 중요한데 장애인 뭐 해주게 목소리만 내고 장애인 얘기만 하고 정책은 없다. 이거는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보다시피 이제 토론회에서도 이제 여성 혐오적 발언, 평소에도 장애인 혐오적 발언, 이제 조금만 더 나가다 보면 뭘 더 혐오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한폭탄처럼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준석 후보에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원래 이제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대선 후보 등장 이런 건 어떻게 보셨었어요? 일단 갈라치기의 대명사로 이준석 후보가 좀 표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청년 세대의 당사자가 아니냐 그리고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듯하게 보인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응원하고 싶다 뭐 이런 시민분들의 이야기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시민분들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일단 나이가 젊고 어리고 뭐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청년들 생각했지.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자기 입으로 나는 청년 정치인 아니고 청년을 위한 정치할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좀 아닌 모습들이 좀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준석 후보께서 사실은 그런 혐오적인 부분보다는 이 국가를 리딩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대안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서 국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거 어떤지 정중하게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 얘기 가져왔습니다. 김문수 후보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드리겠다. 이런 발언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딱 어제 안양 유세에서 저출산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 뭐 엄마나 아빠 중에서 그냥 바로 어딘가에 투자해서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이가 나와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2,500만 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한 명당 1억 원씩 드리겠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약속했던 이야기입니다. 1억 원 들으니까 좀 혹하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1억 원 혹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저희한테는 좀 너무 힘든 세대잖아요. 저희는 뭐 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연애도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1억 그리고 사실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1억이 정말 주면 정말 좋겠지만 공약만 내세우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재정적인 문제점을 좀 많이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김문수 후보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사실 출처가 이제 허경영 후보부터 지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적 인식이 사실은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사회.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좀 이 정도 사회면 우리가 아이를 가져보고 키울만 하겠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회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접근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이를 낳았구나. 고생했다. 보상해줄게. 약간 이런 단편적인 접근 방식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부모를 좀 단순히 대상화한 공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언이 이제 한 번에 1억 주면 주식으로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나눠도 주겠다. 근데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나눠서 줘도 사실은 투자로 없어지려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예 체계를 잘못 만든 양육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또 전 또 김문수 후보에게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 한 명당 1억 드리겠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에 혹해서 뭐 4명, 6명씩 낳는 사회를 바라시는 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시는 이 아이를 낳고 우리나라에 사람이 많아지는 방식이 돈을 받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세상을 바라시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이런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한 좀 문제인식이 너무 옛날스럽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 분석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여자분들께서 아이를 낳는 뭐 기계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아닌데 뭔가 돈을 낳으면 주겠다.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약간 이런 거는 너무 금전적으로만 약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출산 문제로 다가가야 되는데 돈을 주겠다. 무조건 돈만 주겠다. 약간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뭔가 이걸 한 번에 주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다 쓸 것 같으니까 내가 딱 쪼개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앞선 해결책을 내놨거든요. 사실은 일시급으로 주게 되면은 아이나 생활에 쓰지 않고 시장에 흘러가서 뭐 인플레를 초래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일시금이 아닌 이제 월 지급금으로 주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옆당의 정책보다 나은 걸 내야지 이걸 옆당의 정책보다 부족한 걸 내면 어떤가. 동부 삼촌동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냥 허경영이 했던 공약 수준이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답입니다. 허경영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해줬죠? 감옥 가셨습니다. 네,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의 공약을 내놨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더 준비하셔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의 헛소리 금지구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